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조금 무섭죠.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한 개 값이 한국 돈으로 거의 2억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2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막는 법을 꺼냈거든요. 우리는 무서워서 팔고 있는데 미국은 왜 거꾸로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 이 투자자들 마음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숫자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무서운 수준인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큰 펀드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ETF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품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가장 큰 규모의 돈이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모으던 미국의 한 대기업이 있었죠. 그 회사마저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팔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래티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인도 기관도 다들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게 바로 미국의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법안 하나가 전문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정식 이름은 좀 딱딱합니다.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이라고 해요. 법안 번호는 HR89572고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함부로 팔지 말고 잘 쌓아가지고 관리하자라는 법입니다. 5월 21일에 알래스카주의 니콜라스 베기치라는 하원의원이 됐고요. 지금은 하원의 금융담당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한꺼풀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범죄를 수사하면서 비트코인을 압수해왔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범죄자한테서 빼앗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을 한 곳에 모으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입니다. 여기서 비축고라는 것은 나라가 비상용으로 쌓아두는 창고라는 뜻이고 우리가 쌀이나 석유를 비상용으로 쟁여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미국 재무부가 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한번 창고에 넣은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인데 함부로 처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보관하자 정도가 아니라 오래오래 묶어두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법으로까지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조항이 뒤에 더 있습니다. 이 법은 비트코인이 잘 있는지를 3개월마다 확인하게 하는데요. 게다가 바깥에 독립된 기관에서 또 따로 검사도 받게 해요. 나라가 가진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각 주정부도 원하면은 자기 비트코인을 미국 중앙은행 안에 계좌를 따로 만들어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따로 있어요. 이 법은 정부한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약 6개월 안에 나라 돈을 새로 더 쓰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더 늘릴 만한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왕창 사들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늘릴 방법을 찾아보라는 연구 숙제에 가까운데요. 이 작은 차이가 뒤에서 또 아주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법 얘기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직접 사들이게 하자는 내용이었었고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또 반대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 법은 그것보다도 한결 순합니다. 이미 가진 비트코인부터 안 팔고 잘 지키자. 더 사는 거는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더 부드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통과가 잘 되게끔 다듬은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법은 보통 정당만 밀어붙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두고도 정당끼리 생각이 상당히 갈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반대편 민주당 의원까지도 이 법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이 17명이나 됩니다.
양쪽 정당이 같이 손을 잡았다는 뜻인 건데 이게 왜 소름이냐?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로 으르렁대던 두 가지 정당이 하필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지키자는 문제에서만큼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상당히 묘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법은 미국의 큰 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예전에 나라가 비트코인을 쌓아두겠다 이렇게 했던 약속들 말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자는 목소리보다 지키자는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만큼은 짚고 가셔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됐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오른다? 이런 보장은 없겠죠. 이 법은 아직까지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고요. 가격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왔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습니다. 다만 흐름은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두 가지 힘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개인과 일부 기관이 무서워서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가 법으로 오랜 시간 묶어두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팔고 있는 힘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흔들린다거나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어요. 단기적인 공포랑은 또 별개로서 정부나 큰 기관 같은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들고 가려는 움직임들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법안 전문이 공개가 됐고 지금 양쪽 정당이 같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더 늘릴 방법까지도 연구하라고 적어뒀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쉽게 뒤집기가 어려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무작정 던지기 전에 이런 큰 흐름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공포에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20년간 못 팔게 묶고 양쪽 정당이 함께 그 법을 밀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요. 지금 나라가 비트코인을 오래 지키려는 방향성만큼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20년을 보고 묶어두는 자산들. 우리는 왜 며칠을 못 참고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락시장이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길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은 지금 리플이 안 좋지만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얼마까지 오른다. 장기 투자하면 10,000원, 수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만 투자 시장을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락에 대한 대비들, 타격을 너무 크게 느끼시는 듯합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나왔다는 것은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정확한 신호겠죠. 하지만 내가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기준으로만 보시게 된다면 시장을 내가 보고 싶은 시야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넓게 이 과거 리플이 얼마까지 빠르게 상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